자, 수업 시작할게요. 세계 합성. 페이지 104페이지. 물체 색과 빛의 합성. 들어갈게요. 자, 물체를 보게 되는 건 빛이 물체에 도달해서 반사되어 내 눈에 들어오면 물체가 보인다고 했는데, 물체의 색도 반사되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그 색이 보이는 거거든? 자, 근데 그 물체가 어떤 건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물체에는 투명한 물체와 불투명한 물체가 있어. 투명한 물체는 자, 고장난 시계지만 투명하니까 그대로 다 보여주지. 자, 모든 빛이나 빛을 그대로 투과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자, 그러면 투명한데 색깔을 갖고 있는 투명이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유리판인데 얘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얘는 모든 색깔을 갖고 있는 색을 백색광, 태양빛, 전등, 백색광이라고 하는데, 이런 백색광을 보내주잖아? 그러면 그 많은 빛 중에 나머지는 다 못 가게 하고 얘 색을 갖고 있는 요 보라색만 투과시켜주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그래서 투과된 색깔이 보이게 된다. 투명한 물체에는 그 색에 따라 투과하는 색깔, 요 색이 보이게 된다. 그러면 불투명한 물체는 시작은 무조건 광원이야. 광원이 있고 요 광원에 물체에 얘가 금붕어야. 주황색이야. 아니지, 빨강색이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얘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 많은 빛 중에 빨간색만 반사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거든? 자, 그랬을 때 광원의 빛이 이렇게 반사되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빨간색이 반사되어 들어오면 아, 빨간색 물고기 이렇게 하는 거야. 반사되어 들어오는 빛이 그 물체의 색이 되는 거야. 초록색은 초록색을 반사해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고, 모든 걸 다 반사하면 그 물체가 잘 보이는 건데, 얘가 빨간색만 반사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다른 색깔은, 다른 빛은 모두 다 흡수하기 때문에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야. 자, 벽에다가 내가 공 하나를 던져. 야구공을 던지면 야구공이 튕겨져 나오고, 농구공을 던지면 농구공이 이렇게 튕겨져 나오듯이 중요한 것은 이 광원에 빨간색이 있고 이 빨간색이 물체에 입사, 반사됐을 때 내 눈에 빨간 물체가 보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반사된 색깔이 반사하는 색이 그 물체의 색이 된다. 자, 그리고 모든 빛을 다 반사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빛을 한꺼번에 반사하게 되면, 모든 빛을 반사하면 어떤 색으로 보이냐면 가장 빛의 양이 많은 흰색으로 보이게 돼. 자, 그리고 모든 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만 해. 반사하는 빛이 없다. 그럼 얘는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이 없으니까 어둡게 검은색으로 보이게 된다. 그래서 빛을 흡수하면 검은색, 빛을 반사하면 흰색. 자, 우리 야구 선수들이 있는데 야구 선수들이 눈 밑에 까만 걸 이렇게 붙이네? 이거 왜 그래? 김이 생길까 봐 하는 거야? 왜 그래? 빛을 반사? 흡수. 내가 멀리서 오는 공을 볼 건데 내 살색에 의해서, 또는 내가 바른 선크림이나 이런 거에서, 또는 어쨌거나 빛이 번쩍하게 되면 공을 놓치게 되잖아. 그래서 이 빛이 눈앞에서 흡수돼서 내 시야를 가리지 않게끔 빛이 흡수되는 색깔이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을 칠한 거야. 그래서 모든 빛을 흡수하면 반사되어 나오는 색깔이 없어서 검은색으로 보이게 된다. 자,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색깔이 다 잘 보이는 백색광이 무엇으로 구성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빛을, 프리즘을 통과를 시킬 거야. 백색광, 옷이 지색깔로 잘 보이는 백색광. 그러면 얘네가 들어갈 때 한번 굴절, 나가면서 이렇게 굴절되는데 이때 나눠진 색을 보니까 이게 무지개 색깔이야. 가장 위쪽에가 빨간색, 가장 아래쪽에가 보라색. 이렇게 무지개 색깔이 만들어져. 자, 그랬을 때 이 많은 색깔 중에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색깔들을 봤더니 빨간색과 파란색과 초록색 요 세 가지더라.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같은 비율로 섞잖아? 그러면 얘 색깔이 다시 백색이 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백색광은 빨주노초파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요 세 개의 조합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자, 백색광은 빨파초 세 개의 빛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네가 요렇게 또는 요렇게 섞여졌을 때 요 나머지 색깔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했을 때, 자, 얘네들 세 개만 있으면 백색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얘네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빛의 삼원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빨파초 세 가지인데 얘네가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서 색깔이 각각 다른 색깔도 만들어내요. 자, 그랬을 때 얘가 빨간색이야. 그리고 얘가 초록색, 여기가 파란색이야. 가운데는 세 개가 다 합치면 흰색이 된다고 했으니까 백색이 만들어지고 빨간과 초록이 섞이면 노란색이래. 근데 우리가 물감을 섞으면 빨간과 초록이 섞이면 예쁜 노랑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지? 물감하고 빛은 다른 거야. 빛은, 빛 더하기 빛은 더 밝은 빛이 되는 거야. 물감은, 자, 초록색 물감과 빨간색 물감이 섞이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빨간색은 초록색을 흡수하고 빨간색만 반사, 그리고 초록색 물감은 초록색만 반사, 빨간색을 흡수. 그러니까 얘네가 섞이면 빨간색은 초록색을 흡수. 자, 초록색은 빨간색을 흡수. 서로 흡수해버리고 반사되어 나오는 색깔이 없으니까 섞으면 섞을수록 얘네가 어둡고 칙칙한 색깔이 되는 거야. 근데 빛은 빛의 양이 점점점 많아져서 더 밝은 빛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빨간과 초록을 섞으면 노란색이 되는데 이 중에 빨간색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잖아? 그러면 주황색이 돼. 그러니까 얘네를 섞는 비율에 따라 빨주노초 파나보를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초록과 빨강을 같은 비율로 섞으면 노란색,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자홍색. 자홍색은 보랏빛을 뜻하는 건데 자, 문제지에 따라서 자홍색과 보라색을 구분하기도 해요. 자홍색은 좀 더 선명하고 밝은 색깔을 말하고 보라색은 조금 더 어두운 계통. 요렇게 자, 자홍색하고 보라색을 구분하는 문제도 있다. 자홍색과 보라색이 동시에 복이 나왔으면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자홍색이 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초록과 파랑을 섞으면 청록색, 하늘색처럼 맑은 색깔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세 개를 몽땅 섞인 가운데는 백색. 요렇게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는 빛의 삼원색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또 요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 노란색이란 애는 빨강과 초록의 합성 색깔인데 여기에다가 파란색을 섞으면 빛의 삼원색이 다 모이잖아. 그럼 이제 얘네가 백색광이 되는 거야. 이런 관계를 두 색깔을 섞었을 때 백색이 되는 관계를 보색관계 이렇게 얘기해. 보색관계. 두 개를 섞었을 때 백색이 되는 관계. 자, 그러면 자홍색에는 무슨 색깔을 섞으면 백색이 될까? 자홍은 빨강과 파랑의 합성 색깔이니까 빠지네. 삼총사 중에 빠지네. 초록이를 넣어주면 얘네가 백색이 되겠지. 자, 그리고 청록색. 청록색은 파랑하고 초록의 합성 색깔이니까 여기에다가 빨강만 섞으면 백색이 되겠지. 이런 것들을 보색 관계라고 해요.
자, 그래서 빨간색 물체는 빨간색을 반사하잖아. 근데 이 물체가 빨간색이 아니라 만약에 노란색이라고 치면 얘는 무슨 색깔을 반사하냐면 초록하고 빨강을 동시에 반사하는 거야. 그래서 반사하는 색깔이 그 물체의 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빛의 양으로 한번 따져볼게. 빛이 가장 많이 모인 가장 빛의 양이 많은 색깔이 흰색이야. 그리고 빛의 양이 가장 적은 색깔이 당연히 검은색이고, 그 중간에는 합성 색깔인 노란색, 자홍색, 청록색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검은색 이전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하나 기본적인 빨간색, 파랑색, 초록색, 그리고 검은색, 이런 순서로 빛의 양이 되겠지? 얘가 빛의 양이 가장 많은 상태야. 자, 이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은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색깔이야. 이런 거를 단색광이라고 해. 이렇게 무엇인가가 섞여져 있는 색깔은 빛의 분산이 일어나요. 프리즘을 통과하면 빛이 빨주노초파남보 또는 성분 원소, 성분 색깔별로 나눠지는 게 특징인데, 이런 단색광 같은 경우는 프리즘을 통과해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나눠지는 분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단색광의 대표적인 예는 레이저 포인터. 우리 왜 PPT 할 때 보면 막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얘는 일부러 굴절하지 못하게, 얘네가 색깔별로 나눠지지 않게끔 하나의 빛만 사용한 것이고, 나트륨을 이용한 등이 있대. 나트륨 등. 이렇게 한 가지 색깔만 갖고 있는 것들이 단색광에 해당이 된다. 자, 얘네들 단색은 얘네가 하나밖에 없어서 분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물체의 색과 광원과의 관계를 볼게요. 순서가 살짝 바뀌었는데, 광원에 따른 물체의 색. 자,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게 빨간 장미, 초록색 잎. 자, 장미. 빨간 장미가 빨간색으로 보이려면 얘가 빨간색을 반사해야 되거든? 그 이전에 광원이 필요해.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광원이 빨간색이 없으면 반사되어 나올 게 없어. 그래서 광원에는 빨, 파, 초 이렇게 모든 색깔이 모여있는 애들이면 얘가 각각의 색깔로 다 보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광원에 빨간색이 있고 물체가 반사하는 빨간색이 서로 일치. 들어갔다 튕겨져 나오면 내 눈에 아, 빨간 장미다 라고 보이는 거지. 자, 그리고 옆에 붙어있는 초록색 잎 있지? 초록색 잎 같은 경우에는 광원에 초록색이 있어야 하고 부딪혀서 튕겨져 나왔을 때 얘는 초록색을 반사하는 애잖아. 광원과 반사하는 색깔이 일치해야 아, 초록색 잎이구나 이렇게 보인다 이거지. 근데 만약에 광원이 파랑색이야. 파랑색 광원 아래 빨간색 장미꽃, 초록색 이파리를 본다면 어떻게 보이냐면, 자, 얘는 빨간색이 갔다가 튕겨져 나오는데 광원에 빨간색이 없어. 그러면 부딪혀서 나올 수 있는 색이 없어서 검은색 장미로 보이는 거야. 자, 그리고 초록색 잎은 초록색을 반사해야 되는데 광원에는 파란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는 들어갈 것도 없고 나올 것도 없어서 그냥 까만 장미, 까만 이파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내가 노란색 조명 아래서 본다. 노란색은 무슨 색과 무슨 색깔이 섞인 색깔이라고 했지? 빨간과 초록이라고 했지? 자, 겉으로 봤을 땐 빨초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색깔이야. 광원에 빨간색이 있고 반사하는 빨간색이다.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일치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 아, 내 눈에 빨간색이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지. 자, 그리고 광원에 초록색이 있고 물체가 반사하는 색깔이 초록색일 때 두 개가 일치하면 들어갔다 튕겨져 나와서 아, 초록색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파랑색 컵을 갖다가 이렇게 놨어. 그럼 얘는 무슨 색깔로 보여?
광원에는 파란색이 없지. 얘는 파란색만 반사시킬 건데 못 들어갔지. 나오는 것도 당연히 없겠지. 들어가야 부딪혀 나오는 거야. 해서 광원에 없으면 얘가 파란색을 반사할지언정 일치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튕겨져 나오지 않아서 검은색 컵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같은 물체라도 광원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빨간색 불빛 아래 노란색 바나나를 볼 거야. 노란색이야. 얘는 무슨 색과 무슨 색을 반사하는 중이야? 빨간가? 초록을 반사할 거야. 근데 광원은 초록이 없고 빨강만 있어. 그러면 빨간색이라도 반사해. 초록은 반사를 못하고. 그럼 얘는 빨간색 바나나가 되는 거지. 파란색 조명 아래 본다. 광원하고 반사하는 색깔이 전혀 일치하지 않네? 얘는 그냥 검은색 바나나로 보여. 근데 만약에 초록색 광원 아래서 본다. 그러면 광원엔 빨간색이 없으니까 초록색만 갔다가 부딪혀 나와서 초록색 바나나로 보이겠지? 해서 광원에 따라 물체가 다르게 보이는데 포인트는 광원과 반사하는 색깔이 일치할 때만 그 색깔로 보이는 거야. 자, 만약에 요 바나나가 있는데 자홍색 불빛 아래서 얘를 본다. 그럼 얘는 무슨 색 바나나로 보일까? 빨간색, 그치? 자홍색은 빨강과 파랑의 합성 색깔인데 얘는 노랑이니까 초록하고 빨강만 반사하는 애야. 광원과 물체 반사하는 색깔이 일치할 때만 그 색깔로 보인다. 빨간색 바나나. 자, 이렇게 각각의 색깔들이 반사되어 나올 때 내 눈앞에 섞여서 하나의 색깔로 보이는 것을 빛의 합성이라고 해. 그래서 빛의 합성은 어디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냐면 화소, 텔레비전, 우리 모니터 화면에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모니터에는 자, 아주 작은 전구 3개가 이렇게 막 빽빽하게 세트가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어. 그래서 빨파초, 빨파초, 빨파초 연속되어 있거든. 그래서 요 화소의 크기에 따라 같은 면적에 이 전무늬가 몇 개 있느냐, 요 숫자가 많을수록 빽빽하고 더 선명한 상을 화면에 볼 수 있는 게 되거든. 그래서 빨간색이라고 치자. 파랑색, 그리고 초록색은 아니지만 요렇다. 자, 그랬을 때 얘네 3개 전구를 모두 다 키우잖아? 그러면 흰색이 만들어지고, 자, 빨간색 빠지고 파랑하고 초록만 켜지면 청록색, 하늘 색깔. 자, 그리고 빨강 켜지고 파랑색 꺼졌다. 그럼 노란색. 빨강과 파랑색이 켜졌다. 그럼 얘는 자홍색. 이렇게 이것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게 모니터 화면의 화소의 역할이야. 그래서 이렇게 빛의 합성을 이용한 것이 영상 매체 기기에 해당이 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합성을 이용한 영상 매체, 그리고 무대 조명. 무대 조명. 우리 BTS 공연 왔을 때 걔네 옷 무슨 색깔 입었어? 검은색, 흰색이었다라면 안 그래도 저녁인데 검은색 옷을 입혀놓으면 조명을 아무리 쏘여도 얘는 그냥 검은 그림자가 될 거 아니야. 심지어 옷이 커. 무슨 저승사자들도 아니고. 그치? 난 BTS 되게 좋아하는데 그건 좀 아니라고 봐. 그래서 그 전에 콘서트 할 때 볼 때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콘서트 할 때는 흰색 옷도 자주 입고 나오더니 요번에 4년 만에 컴백한데 왜 검은색을 입고 왔냐고. 그래서 무대 조명은 여러 가지 빛을 섞어서 다양한 빛을 내는 거야.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 빛의 합성이고, 그 다음에 점묘화라는 게 있어. 점묘화는 작은 점들을 이렇게 찍어서 색깔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거거든. 절대 물감을 섞지 않고 다양한 빨파초 점을 찍어서 색깔을 만들어냄으로써 실제 물감을 섞으면 색깔이 점점점 어두워지는데, 점묘화는 어두워지지 않고 얘네가 빛이 밝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서 경쾌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점묘화 그림 나와 있죠?
요거 말고 내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겠는데 대표적인 점묘화 그림이 있어. 이름이 뭐냐면 세라의 알아. 그랑트 이름이 익숙해. 지트섬이야. 자, 그랑트 지트섬의 일요일 오후. 이게 점묘화의 대표적인 그림이래. 너무 웃는 거 아니야? 자, 그랑드 지트섬의 일요일 오후. 이거 점묘화로 만든 대표적인 작품이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문자로 사진을 보내주던지 어째든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우리 점묘화까지 했고 빛의 합성까지 했어. 해서 빛의 합성, 점묘화, 무대 조명, 그리고 색팽이도 있어. 색팽이는 이 종이판에다가 내가 색을 조합하고 싶은 거를 각각 다르게 붙여. 그리고 얘를 빙 돌리는 거야. 그럼 빙글빙글 돌리면 내 눈앞에서 얘네가 섞여서 한 가지 색깔로 보이는 때가 있거든? 아주 빨리 돌려야 돼. 웬만한 속도로는 좀 힘들어. 해서 반사돼서 들어올 때는 얘네가 섞여서 하나의 색깔로 다른 색깔로 비쳐 보이게 된다. 자, 그리고 색그림자 놀이가 있어. 자, 색그림자 놀이 뭐 이름을 좀 예쁘게 붙인 것 같은데 뭐냐면 자, 여기 공 하나를 놓고 흰색 공이야. 자, 여기에서 빨간색 광원 그리고 여기다가 초록색 광원 그리고 여기다가 파란색 광원 요렇게 빛을 보내준다. 자, 그랬을 때 얘네 요 끝부분은 빨간색만 도달하니까 빨간색이 보일 거고 요 빨간과 초록이 만나는 것은 노란색 그리고 파란과 초록이 만나는 곳은 얘는 청록색이 돼. 그럼 여 뒤에 얘 하얀색 물체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 도달하는 빛은 무슨 색깔일까? 초록색은 가로막혀서 도달하지 않고 파랑하고 빨강이 도달해서 자홍색이 보이겠지? 이렇게 광원에 따라 바닥에 불빛이 다른, 색깔이 다른 광원을 만들어서 이 바닥에 색깔 빛을 비춰보는 것을 색그림자 놀이라고 해. 자, 광원의 색깔이 그림자처럼 바닥에 이렇게 비춰진다 해서 요거를 색그림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것도 역시 빛의 합성에 예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갈게요. 어? 111쪽에 3번. 이게 그 지트섬이야. 이게 지트섬이야. 일요일 오후. 아주 신났어. 왜 그래? 자, 첫날이지만 진도를 빠듯하게 나가겠습니다. 3단원 후딱 나가고 모의고사 하고 문풀, 문제풀이 계속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 나중에 영상 링크 타고 와서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물체 색 봤고요. 그 다음에 파동과 소리 나갈게요. 페이지 112쪽. 자, 수업 시간 내에 얼마나 들었는지 끝나기 전에 내가 확인해 본다고 했어요. 자, 파동과 소리. 파동. 요 단어는 뜻을 갖고 있잖아. 한자는 하나하나 뜻을 갖고 있잖아. 파가 퍼져나간다는 거야. 파급 효과. 파급 효과는 주변으로 효과,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걸 이렇게 파라는 글자를 쓰죠. 동자는 운동, 움직임이라는 거야. 자, 한 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파원이라고 해. 근데 가끔 진원하고 파원을 섞어서 문제를 내. 진원은 무엇이냐면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야. 그리고 파원은 파동이 발생한 지점이야. 그러니까 파원이 맞는 말이지.
자, 글씨가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야. 해서 잔잔한 호수에 물방울이 똑 떨어졌어. 그러면 물방울이 떨어진 그 지점이 파원에 해당되고 이때 주변으로 출렁거림이 퍼져나간다? 이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매질이라고 해.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이거하고 비슷해. 자, 어머, 제가 그렇대. 쟤 지난번에 뭐 어쨌대. 소문을 내가 이렇게 내잖아? 그러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돼서 퍼져나가잖아. 이때 소문을 전달하는 중간 사람들이 매질에 해당돼. 그래서 매질은 이 움직임, 한 곳에서 발생한 상하운동하는 진동, 진동은 상하운동을 뜻해. 요것을 주변으로 전달하는 것을 매질이라고 해. 그래서 물질마다, 파동마다 매질과 파동의 형태가 서로 짝꿍들이 있는데 바다의 출렁거림, 이런 거는 물결파라고 해. 물결파는 매질이 무엇이냐면 물인 거야. 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물 분자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소리. 소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음파라고도 하지. 음파와 소리는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소리, 음파가 소리면 초음파도 소리의 종류야. 우리가 못 듣는 소리긴 하지만 이것도 소리의 종류야. 소리, 음파, 초음파 요런 파동은 누가 전달하냐면 우리 목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해. 진공이 아니라 그리고 자, 액체를 통해서도 전달해. 우리 수중 발레하는 사람들이 물속에서 있잖아. 음악에 맞춰서 율동을 하네? 음악이 들려? 들려. 실제로 온몸으로 느껴진대. 그 음악의 형태가. 온몸에 물이 감싸지는 거잖아. 그래서 공기보다는 액체가 전달을 더 빨리 하는 거야. 물속에 잠수하잖아? 멀리서 배가 오는 걸 진동으로 먼저 느낄 수 있대. 소리로 듣는 것보다 물속에 진동이 훨씬 더 빨리 도착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고체. 자, 타악기나 아니면 부딪혔을 때 소리가 나지? 요 고체, 요것도 소리를 전달하거든? 우리 악기 소리도 소리다? 그래서 이 소리, 음파, 초음파는 요렇게 기체와 액체, 고체,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매질로 사용한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매질이 없으면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고 하잖아.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질이 없는 거야. 사람으로 치면 소문을 퍼뜨릴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자, 요렇게 소리는 매질을 이렇게 쓴다. 근데 고체가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잘 모를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 니네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장난감이 없었을 때라 어떻게 놀았냐면 길거리에 못도 잘 돌아다니지 않았을 때 이렇게 못을 하나 주스면 철로 있지. 기차 철로에다가 못을 이렇게 놓는데 그리고 기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망가면 되거든. 요거 놓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기차가 오는 걸 보고 도망쳤다. 그럼 어떻게 돼? 이미 나는 죽어. 그치? 보였다라고 하면 내가 도망치는 건 속도가 힘들지 않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철로에다가 귀를 갖다 댄대. 그러면 진동이 느껴진대. 그래서 훨씬 더 빨리 고체가 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라는 거야. 얘네들은 우리 소문도 사람이 많으면 소문이 무성하다고 하듯이 전달할 수 있는 매질의 상태가 빽빽할수록 속도가 빠르게 전달되는 게 특징이고 자, 그 다음에 지진파. 지진파는 땅 또는 지각. 땅이라고 하고 어려운 말은 지각이라고 하죠. 요렇게 땅을 매질로 하여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용수철 파동이 있어. 용수철파는 당연히 용수철이 얘네가 매질이 되는 거지. 그리고 자, 하나 더 추가로 하면 매질이 필요 없는 특이한 애가 있어. 매질이 필요 없는. 자, 진공 필요 없는, 매질이 필요 없는. 이게 누구냐면 빛. 빛이라고 하면 빛이 매질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의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자외선 요런 모든 것들이 매질이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자외선 차단제는 왜 발라? 우주에 있는데 진공 상태에도 전달되니까 나한테 오는 거지. 그래서 빛은 진공 상태에도 전달되는 매질이 필요 없이 스스로 전달되는 거야. 자, 빛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파. 전자파.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전자하고 자기력을 합쳐서 전자기파라고도 하거든. 이런 것들은 다 매질이 필요 없는, 자, 스스로 진공 상태에서 진행하는 물질이다. 특이하니까 알아둬야겠지? 자, 물결파, 파동하고 매질의 종류가 이런 짝꿍들이 있고, 그리고 요런 요 파동의 형태에 따라 얘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횡파, 두 번째 종파. 횡파는 어떤 거냐면 파도가 이렇게 출렁거려. 여기서 발생한 진동이 요렇게 출렁거리면서 오른쪽으로 전달되는 게 횡파거든. 자, 요 횡파하면 생각나는 거 뭘 연상시켜 주냐면 우리 야구 경기장에 파도 타기 알아? 파도 타기 니네 경기할 때나 응원할 때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한쪽 사람이 일어나고 다음 사람이 일어나고 또 한쪽 사람이 앉으면 다음 사람이 앉잖아. 이때 발생한 진동이 오른쪽으로 전달될 때 이때 진동을 전달하는 매질의 운동 방향은 위아래 상하 운동만 한다라는 거야. 상하 운동만 반복하게 돼서 이때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향과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해서 횡파를 하거든. 횡자는 가로지르다라는 얘기거든. 횡단보도 가로질러 가는 길이잖아. 그래서 가로질러서 발생하는 파동을 횡파라고 하는데 요런 횡파는 물결파 그리고 매질이 필요 없는 빛 전파 얘네들도 이 횡파에 해당돼. 그리고 지진파 중에 S파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S파도 요 횡파에 해당된다. S파가 발생하잖아. 지각이 양옆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피해가 왜 그래? 정신 차려. 피해가 큰 게 특징이야. 자, 여기 컵에 물이 잔뜩 들어있어. 얘를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 잘 안 흘리는데 양옆으로 하면 잘 흘려. 이렇게 지각도 양옆으로 흔들리는 게 S파거든. 이 S파 같은 경우는 발생하면 지진 피해가 심한 상태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종파는 무엇이냐면 용수철을 갖다가 일직선으로 놓고 정면으로 딱 때려줘. 용수철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 얘를 내가 정면으로 딱 때려줘. 그러면 얘가 양옆으로 진동하거든? 그래서 얘네가 양옆으로 진동하면서 요게 요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 여기에서 얘네가 양옆으로, 여기에서 얘네가 양옆으로 하면 얘가 요렇게 가다가 얘가 요렇게 되면 여기에 용수철이 잔뜩 몰려있는 구간이 생기고 여기서도 군데군데 잔뜩 몰려있는 구간이 생겨. 이거를 종파라고 하는데, 자, 방향상으로는 에너지 전달 방향과 매질, 진동하는 방향이 서로 나란하다라고 해서 종파, 세로로 나란하다 해서 우리 방향으로는 가로로 눕혀놨지만 세로로 세우면 나란한 거거든. 그래서 얘는 종파. 에너지 전달과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나란하다. 이렇게 얘기해. 얘는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과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해서 횡파, 종파. 지진파에서는 피파라는 애가 자 종파에 해당돼. 피파가 속도가 빨라. 엘리베이터처럼 빠르게 전달돼. 그리고 S파는 양옆으로 흔들러 가면서 얘네가 속도가 느린 편이거든.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P파하고 S파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누가 먼저 도달할까? 속도가 빠른 P파가 먼저 도달해. 해서 건물이 이상한 징조가 있다. 그러면 곧 있으면 S파가 올 거야. 빨리 도망가야 돼. 얘네가 단독으로 오지 않고 같이 오거든. 그래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면 바로 도망가야 돼. S파가 오면 건물이 붕괴되는 정도니까. 해서 흔들리는 방향에 따라 우리가 횡파, 종파 나눠지는데 어떤 게 종파냐면 소리, 초음파, 목소리. 소리, 초음파, 음파 얘네가 종파야.
자,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냐면 여기에서 막 큰 소리가 났다 치면 공기들이 양옆으로 공기 입자가 귀 쪽까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공기들이 양옆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고막을 이렇게 때려주는 상태가 되거든. 해서 빽빽한 곳과 듬성듬성한 곳, 빽빽한 곳과 듬성듬성한 곳이 반복되는 이 종파에 해당된다. 소리는 종파다. 이렇게 알아둬. 자, 그러면 이제 파동의 전달 방향 내가 일단 설명을 했는데 정말 위아래만 진동하고 얘네는 움직이지 않을까? 자, 파도 타기처럼 사람이 옆으로 가지 않잖아. 내가 일어났다 앉았다만 해도 이렇게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파도 타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정말 매질이 이동하지 않고 에너지, 진동만 전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파동이 발생했을 때 요 한 지점에 오리를 하나, 장난감 오리를 이렇게 띄워놔. 자, 그랬을 때 잠시 후에는 요게 요렇게 진행할 거야. 그리고 또 잠시 후에는 요렇게 진행하겠지. 자, 그랬더니 오리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얘가 옆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만약에 매질과 에너지가 같이 전달된다라고 생각해보자. 만약에 매질과 에너지가 같이 전달된다. 얘가 여기 있어. 그럼 얘가 계속 여기 같이 가게 되는 거 아니야? 높은 부분은 계속 같이 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오리는 오르락 내리락 할 일이 없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바닷가에서 파도 타기를 하는데 내가 요 꼭대기에 있었다라고 치자. 튜브 끼고. 근데 얘하고 에너지가 같이 전달된다라고 치면 매질과 에너지가 같이 전달된다라고 하면 나는 계속 높은 위치를 유지하면서 쭉 가야 되잖아. 근데 나는 내려간단 말이지. 왜 내려가? 에너지만 전달되고 매질은 상하 운동만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파동의 전달, 여기서 핵심은 에너지만 전달하고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너지 전달 현상, 파도가 쳐서 우리 방파제 여기에 부서진다거나 아니면 절벽을 만든다거나 지진이 발생하는 것도 역시 에너지 전달 현상이고요.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파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초음파는 우리 장기? 아니면 임신했을 때 아기 태아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때 쓰거든요.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사방으로 초음파를 보내줘. 갔다가 오고 했을 때 요거를 형상화, 모양으로 사진처럼 만든 게 초음파거든. 그래서 갔다가 오는 요 거리를 이용해서 얘네 형태를 파악하게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예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어디 보냐면 파동의 요소와 그래프. 파동의 요소 왜 따져? 아까 빛의 성질도 우리가 속도, 각을 막 법선을 그어서 막 만들어내잖아. 요런 얘한테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기준선을 막 만들어. 일단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얘가 이 파동의 에너지가 마찰이나 다른 열 형태로 소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파동은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같은 높이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파동의 가장 높은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마루라고 해. 그리고 가장 깊게 들어간 이쪽 부분을 골. 그리고 다시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을 다시 마루라고 해. 그래서 파동은 마루와 골이 반복돼서 나타나게 된다. 자,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색이 크기를 파악할 때 필요한 단서가 뭐냐면 이 정중앙, 마루와 골의 정중앙, 딱 나눠진 이 중심에서 최고 높이 또는 정중앙에서 최저 높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진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폭은 에너지의 크기를 알려주는데 만약에 요게 2m, 얘가 0, 골이 2m, 그럼 진폭은 4m야, 2m야?
4m라고 하는데 2m야. 왜냐면 우리가 얘를 4m로 하면 어차피 요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숫자를 표시할 때 얘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 최대로 단순화 시켜주는 거야. 자, 우리가 2대4는 뭐라고 해? 정수비 1대2라고 하지? 얘네가 4인 거나 2인 거나 크기는 우리가 이 높이 갖고 얘기하면 2보다 3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4보다 6이나 2보다 3, 2대3이나 4대8이나 요게 더 단순해서 훨씬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 숫자를 너무 키우지 않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를 최소한의 숫자로 정중앙에서 마루까지 요거를 우리는 진폭, 또는 정중앙에서 볼까지 요것을 진폭. 요렇게 진폭은 중앙에서 시작된다. 친구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진폭의 크기. 자, 그리고 이 파장에, 자, 이 파동에 길이가 있어. 길이. 이동한 길이가 있는데, 이때 얘네가 한 번 진동했다라는 걸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로 나타내냐면,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한 번 이동한 거리, 한 번 진동했다라고 해. 이 거리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높이가 2m, 0. 자, 얘가 2m, 얘가 4m, 얘가 8m, 얘가 12m다. 그랬을 때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파장이라고 하거든? 우리 사람의 키를 어렵게 표현할 때 신장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신장. 우리 에버랜드 가면 키 몇 센치 제한 두잖아. 신장이라고 줄여서 표현되는 경우도 있거든? 아우, 더워. 자, 이런 것처럼 얘는 파동의 길이야. 사람 몸의 길이는 신장이라고 하듯이 요 파동의 길이니까 이것을 파장이라고 해.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 요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얘는 파장은 몇 미터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4m야? 그럼 얘는 2m, 여기는 10m가 되겠지. 파장의 길이는 몇 미터? 10m. 아니지? 몇 미터? 8m.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 또는 골에서 골까지인데, 여긴 지금 골이 또 안 나타났으니까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 요거를 한 번 진동했다라고 하고, 길이는 8m다. 진폭은 최저 높이, 중앙에서 최고, 중앙에서 최저. 해서 여기에서는 2m다. 절대 4m가 아니다. 요거 주의해줘. 진폭. 자,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동수하고 주기를 또 따지거든? 진동수, 주기. 진동수 주기는 어떤 거냐면, 주기는, 자, 마루가 나타났다가 다시 마루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요거를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주기라고 하거든? 자, 주기. 해서 단위는 초로 물어봐. 그래서 요렇게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한 번 진동, 주기 몇 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다양한 형태가 있어. 원운동하면 한 바퀴, 원래 위치에서 다시 그 위치까지 오는 게 주기가 되는 거고, 자, 바이킹처럼 왕복하는, 왔다 갔다 하는 운동 있지? 요것의 주기는 어떻게 따지냐면, 여기에서 시작했지? 다시 원래 위치까지 오는 게 주기야. 그래서 모든 물질이 이렇게 운동 상태가 주기가 한 바퀴는 다시 원래 위치. 자, 얘가 진자운동처럼 왕복하는 건 다시 원래 위치. 여기에서는 원래 높이까지. 요것을 우리는 주기, 이때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초야. 그러면 이 진자의 주기는 1초, 2초, 3초, 4초, 4초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절반 가는데 5초 걸렸어. 한 바퀴 도는 데는 10초. 이게 주기에 해당돼. 그리고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는데 얘가 미터가 아니라 초로 싹 바뀌면 주기는 몇 초가 되는 거야? 초로 싹 바뀌면
여기에서 2초, 4초, 6초, 8초, 10초 됐어. 주기는 몇 초? 8초. 요렇게. 마루에서 마루까지 한 파장 가는데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10번 진동하는데 20초가 걸렸어.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 데는 몇 초가 걸릴까? 2초. 이게 주기야. 한 횟수. 얘가 10번, 20번이지만 한 번에는 몇 초인지 우리가 답을 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분의 20 해야 돼? 20분의 10 해야 돼? 10분의 20 해야 되잖아. 왜냐면 얘가 10번을 했는데 한 번 한 거 궁금하단 말이야. 그럼 얘를 1로 만들어야 되잖아. 한 번 진동한다는 얘기는 얘를 10으로 나누면 얘가 1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10번분의 20초 이렇게 나눠서 2초가 주기가 되고 진동수는 좀 자 이거야. 진동수는 1초에 진동한 횟수. 횟수라 원운동이 되고 왕복이 되고 얘는 마루에서 마루 단위가 굉장히 여러 개라 HZ라고 적고 헤르츠 과학자 이름을 따서 진동수의 단위를 헤르츠로 통일했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얘가 가는데 8초잖아. 그러면 1초에는 전체 몇 분의 1을 가는 거야? 8분의 1이 가지. 그치? 8분의 1. 그래서 얘는 8분의 1 헤르츠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거는 자 1초에는 몇 번 진동하는 거야? 1초에는 몇 번? 0.5. 그치? 한 번 하는데 2초면 1초면 그것의 절반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주기하고 진동수는 같은 운동 상태를 두고 10분의 20 해서 시간을 물어보는 게 주기. 그 다음에 한 번 1초에는 몇 번 진동했냐? 그러면 20분의 1 해서 0.5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동수야. 같은 운동을 두고 서로 얘를 1로 만들었다가 얘를 1로 만들었다. 기준이 달라져. 그래서 진동수하고 주기는 뭐라고 하냐면 반비례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요렇게. 아까 제가 8초가 나왔잖아. 8분의 1이 진동수였지. 얘를 갖다가 뒤집으면 돼. 역수하면 돼. 어떤 파동이 4초가 주기야? 진동수는 4분의 1, 0.25Hz가 답이지. 자, 이름 뭐지? 아, 이름이 안 알려줘서 되게 깝깝하네. 일어나자. 자, 이 파동의 주기 찾는 문제는 자, 다행히 거의 하나의 유형밖에 없어. 거의? 자, 마루에서 마루 이렇게 됐는데 얘가 0.5초 후에 A가 이동한 걸 보니까 어디를 갔냐면 이렇게 이동했어. 자, 그러면 이 파동의 주기는 몇 초? 주기는 몇 초? 어떻게 따지냐면 자, 지금 A가 노란색 선으로 바뀌었네. 전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전체잖아. 근데 얘가 요만큼 이동했지. 그치? 위로 볼록의 절반을 이동했지? 그러면 앞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야 다시 마루가 되지 않겠어? 그래서 네 번 하면 이것의 주기는 2초가 되고 요것의 진동수는 2분의 1 헤르츠가 되는 거야. 1초에는 전체의 절반밖에 못 갔으니까. 자, 해서 4분의 1 지점 간 요 그림이 대표적인 거고 두 번째는 잘 안 나와. 안 나오는 그림이긴 한데 얘가 다음 변의 경로가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A가 B까지 가는데 1초다. 그럼 주기는 몇 초?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1초래. 여기까지 마저 가면 되겠지. 요것의 주기는 2초. 진동수는 2분의 1 헤르츠. 요렇게. 얘가 얼마나 갔는지를 따져보면 돼. 얼마나 갔는지.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13쪽에 5번, 6번 한번 풀어보세요. 113쪽에 5번, 6번.
이씨. 파동도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단 말이야. 과학 선생님은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자, 6번에 1번. 진폭은 몇 센치? 2cm. 파장은 4cm. A에서 B까지 거리 바로 보이면 되죠. 자, 찾으면 되죠. A에서 B까지 가는데 얘가 한 파장 같네? 2초일 때 주기는 당연히 2초. 진동수는 2분의 1. 아, 내가 6번부터 해버렸네. 자, 5번. 5번의 첫 번째 주기는 몇 초야? 2분의 1초. 그치? 자, 어떻게 구하냐? 20초, 초를 물어보는데 초를 1로 만들면 안 되겠지? 40분의 20 하면 되고, 진동수, 횟수를 물어보는데 40회를 1로 만들면 안 되겠지? 20분의 40에서 2Hz. 반드시 나온 두 개의 값이 역수관계가 정답인 거야. 자, 여기에 파장은 몇 센치, 몇 미터? 파장은 몇 미터? 얘가 2, 4, 6이야. 그러면 여기 사이가 1, 3,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니까 파장은 몇 미터? 파장은 몇 미터? 4미터. 그치? 진폭은 몇 미터? 4미터. 자, 그러면 2초에 보라색 선으로 갔대. 그러면 요것의 주기는 몇 초? 보라색 선으로 갔는데 얘가 요만큼 움직인 거잖아. 얘를 쪼개보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야 되네. 주기는 몇 초? 8초. 그래서 진동수는 8분의 1Hz. 1초는 전체 8분의 1을 간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봐봐. 우리 수학에서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구하더라? 거속시 알지? 시간분의 거리. 여기에서 파장은 이 파동의 길이 이동한 거리야. 파장이 이동거리야. 그리고 시간은 주기야. 한 파장 가는데 이동거리와 주기를 안다면 이 파동의 속력을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주기가 아까 8 나왔고, 자, 파장이 지금 4m 나왔지? 그러면 요것의 속력은 8분의 4, 2분의 1, 0.5 m/s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하면 되고요. 이 주기라는 것은 진동수분의 1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거 한번 이용해 볼게. 자, 파장은 4m, 진동수는 8분의 1이다. 그럼 역시 똑같이 0.5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 속력을 구하려면 주기분의 파장 또는 파장에다가 진동수를 곱하면 이 파동의 속력을 알 수 있다. 아, 오늘 시험 못 보겠네. 아니야, 봐야 돼. 자, 이 파동이라는 게 우리 빛만 반사하고 굴절하는 게 아니라 요 물결파도 소리도 반사하고 굴절한다.
반사의 대표적인 예는 메아리. 메아리. 얘가 소리가 빈 방에 가게 되면 우리 이사하기 전에 가구 싹 빠진 상태에서 방에서 소리 나면 뭐 울리잖아. 이 벽면에 소리 음파가 갔다가 반사돼서 들으면 메아리처럼, 아니면 소리가 좀 더 크게, 아니면 얘네가 뭔가 더 큰 소리로 들리잖아. 울리는 것처럼. 이게 파동도 반사를 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요런 속담이 있어. 낱말은 누가 듣는다 했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이거는 과학적인 말이야. 이거는 소리의 굴절 현상이야. 소리의 굴절. 왜 그러냐면 낮에는 햇빛이 뜨겁지. 그러면 공기가 위로 상승해. 그러면 똑같이 공기이지만 여기 밀도하고 여기 밀도하고 공기 밀도 차이가 생기면 내가 요 위치에서 소리를 지르잖아? 소리가 위로 이렇게 굴절되어 간대.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밤이 되잖아? 그러면 공기가 지표면에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모여있게 돼. 그러면 밀도차가 생겨서 소리가 아까 빛도 소리처럼 속력이 느린 쪽으로 휘게 되거든. 반말은 쥐가 듣는 거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현상과 관련 있는 건 소리의 굴절 현상이야. 그리고 파동도 굴절하고 반사 다 해. 자, 예를 들면 우리 파도 풀장 이런 데 보면은 캐리비안 베이 여기 물 파도 일으키는 끝부분 있지. 여기가 파도가 시작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시작됐어. 그러면 부딪혀서 다시 이렇게 와. 이게 파동의 반사인 거야. 자, 그리고 파동도 굴절해. 굴절. 속도가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이 물의 깊이가 한쪽은 깊고 한쪽은 물이 얕아. 자, 그랬을 때 얘가 진행하는 속력이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충격이다. 그러면 여기 깊은 물에서는 파장이 길어. 성큼성큼 오게 돼. 근데 얕은 물에는 어떻게 되냐면 파장이 짧아져. 이게 어떤 거냐면 얘를 갖다가 보게 됐을 때 진행 속력이, 얘 같은 경우는 점점점 짧아지지. 얘가 속력이 느려진 거 얕은 물이야. 얕은 물에서는 이 파동의 파장이 짧아져. 속력이 느려져. 여기 깊은 물은 속력이 빨라져. 그래서 얘네가 진행하는 방향이 살짝 꺾이게 되거든. 빛의 굴절하고 똑같아. 느린 쪽으로 휘어가는 게 특징이야. 자, 그래서 우리 바다에서 파도가, 여기가 육지, 여기가 바다야. 파도가 이렇게 오게 되면서 점점점 거의 해안선하고 이렇게 비슷해져. 왜 그러냐면 깊은 물, 얕은 물, 점점점 얕은 육지로 오게 되면 이 파장이 짧아지면서 굴절하게 돼서 얘네가 점점점 이렇게 휘어지는 효과가 생긴대. 그래서 표면, 지표면, 우리 해수면이 이렇게 거의 나란하게 진행되는 게 요 파동의 굴절 현상이다. 메아리는 반사. 그래서 요렇게 이것 말고도 다른 특성도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자, 소리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내가 이거 나눠줄 테니까 54페이지 푸세요. 이름 적으시고요. 페이지가 될까? 일단 나눠 가봐. 넉넉하게 복사했는데. 자, 왜 이 친구 안 줘? 물에 뒤에 많이 남은 친구들 하나 주세요. 자, 책 덮고 이름 쓰시고.